자, 일단 9번 맞춘 사람. 9번 뭐 괜찮죠? 이거 어제 바로 했던 건데 로그 함수에서 좌표 세팅하는 것 중에 이렇게 된 거 있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여기를 K로 세팅하면은 K분의 1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뭐 뒤집혀갖고 여기에 뭐 직선이 지나가는 형태로 하면 뭐 금방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요거는 이제 진짜 기본 유형이지. 요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11번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할게. 만약에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 잠깐만 11번도 살짝만 얘기를 하자. 마지막에 이제 방정식 풀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2t의 제곱에 3 빼기 a t 더하기 2는 0. 이게 이제 한 점에서만 횟수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이게 1학년 과정으로 가면은 1학년 과정으로 하면 이제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2차 함수에 그러니까 t가 양수 범위에서 2차 함수에 근이 하나가 나와야 돼. 양근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근의 분리를 할 때 일단 얘가 이제 요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되지. 두 근의 곱이 어쨌든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면은 이게 두 근이 전부 다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럼 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양근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건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근이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양근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은 중근으로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맞춰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미적분 형태로 풀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 t가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요런 상황도 같이 포함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음수 형태로 근이 중근으로 들어가는 것도 요것도 d도 0이고 이것도 d가 0이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이 어쨌든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는 것도 요것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근의 분리로 푸는 거는 이제 1학년 과정. 근데 이걸 잘해야 돼. 어쨌든 이게 수능에서 교육청 쪽 문제 라인이 강해지면서 1학년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제 미적분 형태로 가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좋죠. 2t의 제곱에 3t 더하기 2랑 얘를 at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함수와 고정되지 않는 함수로 분리를 해버리면 뭐 그림이 어렵지 않죠. 얘는 대충 그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 2 꼭지점이 분명히 왼쪽에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여기서 접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접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접점을 뭐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분의 여기에 있는 요 함수 2 알파 제곱에 3알파 더하기 지금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거 쓰는 거야. 접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미분한 4 알파 더하기 3 이 a가 된다.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미적분 형태로는 얘를 이제 풀이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두 개의 풀이가 너무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도 간단하게 좀 얘기합시다. 이거는 12번은 또 절대값 나왔는데 이게 항상 이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거 꼴이야, 꼴. 그러니까 AN은 뭐 AN 더하기 B 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꼴을 찾아야 되는 형태에서는 뭐 공차 당연히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 하나 혹은 뭐 항 두 개를 찾으면은 등차 수열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가족권에서 보니까 이게 공차를 그냥 바로 알려줬어. 이게 절대값 AN이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되지 않는 n의 개수가 3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당연히 AN이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이렇게 성립하는 건데 이게 많은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등차 수열에서 이거를 음수로 AN을 음수로 놓고 했을 때 이 공차가 마이너스 9인 애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라서 뭐 이제 공차를 알려준 거라 항 하나만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면 됩니다. 물론 따져야 될 게 좀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9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뭐 가야 되는 상황이면 대충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양수가 되면은 여기가 절대값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게 대충 3개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AN이 양수인 n의 개수가 n이 3개.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8의 배수. 이 나조건에서 A1분의 아니 8분의 8분의 A1 이렇게 들어갔으면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된대. 정수. 물론 이제 A1이 음수면 어떻게 해요? 뭐 이게 따져야 되는데 대충 우리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냥 찔러 갑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붙는 게 시그마 AN을 이제 물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는 AN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풀었는데 모순이 생겨버리면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밀고 가서 답이 나오면은 그걸 끝이에요. 자, 이게 정수가 되려면 AN은 이제 뭐 그냥 쉬운 거부터가 8 공차가 마이너스 9면은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1 돼버리면은 양수인 게 3개가 떠야 되는데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잡아냅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요. 16이 되면 7, 그 다음에 빼기 2 이것도 안 되지. A1이지. A1이 24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15, 9를 빼면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양수 딱 3개 들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찍어가면서 대충 느낌이 오는 애를 골라보세요. 자, 13번 맞춘 사람. 13번 요건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돼서 실수가 좀 많았을 것 같긴 한데 답도 3칸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뭐 근과 관련된 거는 다 낚시라 그랬죠. 이거는 뭐 개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자, 일단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0과 30을 이렇게 2차 함수를 작업을 하고 fn의 n 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게 x의 n이 fn 이렇게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n이라고 하는 애가 f의 n 더하기 10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이거의 양의 실수랑 양의 실수 개수랑 요거의 n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실수니까 양의 실수는 이제 뭐 이게 짝수가 되더라도 뭐 여기서 근이 실근이 이제 2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오니까 양의 실수는 맥시멈 1개 나올 수 있어요. 음의 실수도 이제 뭐 1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게 0개씩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조합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양의 실수가 0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음의 실수도 0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n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짝수 한 개를 먼저 가봅시다.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1개가 나오려면 이거는 f의 n이라고 하는 애가 0도 포함하면 안 되고 0보다 일단 커야 돼. 여기서 1개 나오는 거 1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의 실수도 1개가 나와야 되니까 음의 실수도 1개가 나오려면은 짝수에서 음의 실수가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야. 짝수에서 음의 실수가 하나가 나오려면은 fn 더하기 10도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짝수가 되면은 어쨌든 그림을 그리기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 상황도 양수가 돼야 무조건 1개가 나오게 되고. 자, 이거를 좀 풀어내죠. 숫자를 대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양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0, 경계로 50 이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50 이하면은 대충 숫자를 씁시다. 이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항상 이렇게 써요. 이런 애들이 일단 가능하고 얘가 일단 가능한 애들을 쭉 쓰면 32부터 또 가능해. 32, 34에서 50까지 일단 가능합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50 포함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면은 일단 얘는 안 돼. 여기에다가 n을 2를 집어넣으면 12가 되니까 음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 자,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세면 뭐 10개 이렇게 나오지. 10개. 자, 다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n이 일단 홀수로 가서 한 개를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홀수에서 한 개 한 개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다시 홀수가 됐을 때 여기서 이게 홀수가 됐을 때 양의 실수가 한 개가 나오려면은 이 fn이라고 하는 애가 이 다 나눠줘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f의 n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홀수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고 홀수에서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은 요거를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얘가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수가 나오려면은 어쨌든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음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것도 세봅시다. 자, 홀수 중에서 일단 얘가 양수가 되는 부분은 3, 5, 7, 9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31, 3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는데 얘가 음수가 되는 구간이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그러니까 19까지는 돼. 여기서 30 이상을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4개만 나와요, 4개. 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제 빵개를 해야 돼, 또. 빵개. n이 짝수일 때. 얘부터 볼게. 빵개가 나오려면 f의 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음수로 해버리면 큰일 나죠. 자, 다시 양의 실수가 빵개가 나와야 돼. 양의 실수가 빵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0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0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양의 실수는 아니지. 얘를 이제 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짝수일 때 음의 실수가 안 나오려면 fn 더하기 10이라고 하는데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셉니다. 음수로 들어간 부분이 10, 짝수니까 12, 14 해서 30까지 일단 여기서 들어간 애가 되는데 이게 10을 더한 애까지 이제 음수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20까지가 가능하겠네요. 20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를 이제 셀 때 물론 등차수열 식을 만들어서도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쉽게 세는 방법이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2칸씩 증가하잖아. 2칸씩 증가하니까 이거를 2, 4, 6, 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 버리면 편하지. 개수를 세는 게 쉬워요. 빼기 8을 하면 돼. 빼기 8을 해주면은 12 잠깐만 20을 이게 7개가 나오나? 개수를 어쨌든 몇 개 나오니? 14 빼기 8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2, 4, 6, 8, 14 그러면 총 7개가 나오게 되네요. 7개가 많니? 자, 일단 또 해봅시다.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n이 홀수 다시 가볼게. n이 홀수가 돼버리면 빵개가 나오는 상황이 되려면 f의 n이 이게 양의 실수 여전히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빵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f의 n 더하기 10이 음의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애가 빵개. 그럼 이게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홀수를 찾아야 되니까 저기에서 들어가는 애가 11, 13, 음수로 들어가는 15 이런 애들이 다 가능하고 일단 29까지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 10을 더한 애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21부터 가능하네. 21, 23, 25, 27 5개 이렇게 되네요. 감이 없는데? 뭐 어디서 틀린 거지? 일단 32 여기 10개 맞고 3, 5, 7, 9 9도 맞고 8을 빼면 10
미쳤구나. 12를 2로 나누면 6인데 미쳤네요. 자, 6개 합치면 25개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근하고 관련된 애들은 그 낚시를 많이 걸니까 그런 계산 실수 일어나는 것들을 감안하고 처음에 내가 푼 값이 가격일 거다 생각하고 여기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나도 많이 틀려 이런 거요. 자, 넘어갑시다. 14번 맞춘 사람. 오, 잘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문제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6분의 1이고 f0이 0인 3차원이야. 자, 일단 여기 0,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ft가 0인, 그러니까 근에 대한 얘기야. ft가 0, 근에 대한 얘기고 t는 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f'(t) x 빼기 t, 그러니까 근 위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런 상황이고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의 x 좌표는 정수다. 이게 말이 이제 희한하죠. 정수, y 좌표가 정수면은 x 좌표가 정수다. 거기에 대한 그냥 가장 일단 기준이 되는 상황은 y는 x야. y는 x.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가 있을 때 y 좌표가 정수일 때 x 좌표가 정수가 되는 가장 쉬운 형태가 요 놈이거든. 그럼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애들과 되지 않는 애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x야. 기울기가 2야. 그럼 y가 1일 때 x가 정수가 아니죠. 2일 때 x 정수만긴 하지만 모든 값들이 정수가 안 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뭔가 느낌이 좀 오면 됩니다. 2분의 1 가볼게. 2분의 1 x. y가 1이야. 그럼 x는 무조건 정수가 되죠. 모든 y 값에 대해서 x 값이 대응이 되는 게 정수가 뜹니다. 자, 그럼 조금 이상한 애들 한번 해볼게. 기울기에 대해서 3분의 2x 이런 애들 한번 해볼게. 3분의 2x면 y에 1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x가 정수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 느낌을 좀 잡고 가야 돼. 이 느낌을 잡고 가야 되고, 사실 이걸 몰라도 대충 때려 찍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y 값이 정수일 때 x 값이 정수가 돼야 되고, f2가 음수가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또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3차함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음수가 떴다라는 얘기는 뭐 그래프를 이제 몇 개를 그려봐야 되지만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음수 이렇게. 그럼 여기 근이 이것도 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베타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접선을 만들었을 때 이 직선, 그 다음에 이 직선 이런 애들에 대한 이제 경계,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뭔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럼 fx를 이렇게 봅시다. 6분의 1에 x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0은 일단 여기서 접선이 근이니까 이게 그냥 바로 나오고 f' 0을 계산을 하시면 알파 베타 6분의 1에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이 기울기야.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의 조합을 생각을 했을 때 6하고 관련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알파 베타에 대한 조합으로. 그리고 뭔가 이상한 숫자 뭐 2분의 1 뭐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때려 찍는 거지. 뭐 6하고 관련된 숫자가 뭐가 있겠니? 1, 2, 3, 6 중에서 2는 안 돼. 왜냐면은 2에서 근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 뭐 잘 찍으면 돼. 그냥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 1과 3을 한번 찍으면은 이게 답이거든. 이렇게 돼서 답이 끝나버리고 6을 해볼게. 6을 답이 아니니까 6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fx가 6분의 1에 x 빼기 1, x 빼기 6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에서 알파 이거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자, 일단 0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 돼서 여기서 기울기가 1자리가 돼. 기울기가 1자리가 되니까 모든 y 값에 대해서 x 값이 다 정수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1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1을 구하면은 6이니까 1 곱하기 5, 6분의 5가 되죠. 마이너스 6분의 5. f'1은 마이너스 6분의 5 맞나? 1 곱하기 5,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울기를 갖는 애를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y 값이 예를 들어서 y 값이 x 빼기 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 이제 y 값이 1이라고 쳐도 x 값이 정수가 뜨지 않으니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되는 6분의 1 x에 x 빼기 1, x 빼기 3 3으로 나온 애가 진짜 그렇게 됩니까? 하면은 뭐 확인은 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f'1 이렇게 계산하면은 1에서 1 곱하기 2 3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x 빼기 1 뭐 3분의 1이면은 다 가능한 거지. y 값이 1이 나왔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y 값이 1이 되면은 그때 나오는 값들이 x 값들이 다 정수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문제야. 이런 거는 나도 처음 봤어. 문제가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뭐 접선의 내용도 넣고 그 다음에 6에 대한 약수 개념도 집어넣고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당황해서 근데 뭐 우리 계속 뭐 얘기했지만 이게 근을 노출을 한 함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근과 관련된 스토리로 끌고 가시면 되고 최고창의 개수 6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근에 대한 약수로 이렇게 퍼트려 나가는 거는 되게 독특한 스타일이야. 하여튼 뭐 공부했다고 칩시다. 자, 15번 맞춘 사람. 15번은 그러니까 뭐 답은 다 체크했는데 다 찍은 것 같아갖고 방향만 알려줄게. 자, 지금 보면 항이 이 수열 문제는 비슷하게 보여도 이 조건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3n이라고 하는 애가 a의 3n 더하기 1, a의 3n 빼기 1, 그 다음에 a의 3n 더하기 1이 이게 a의 3n 빼기 1 빼기 a의 3n. 자, 관계를 보면 일단 3n 빼기 1은 요 n에서 와. k가 곱해집니다. 근데 3n 빼기 1이라고 하는 애의 양수 음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놈이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하는 것도 k가 결정을 해. 그치? 그럼 k의 양수 음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걸 읽으면 돼. 3n 플러스 1이 정의가 되는 거는 이 3n과 얘로 정의가 돼. 그래서 이 관계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 이 관계가 어디서 오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a의 13 빼기 4분의 a의 30 이 9분의 4. 이게 이제 제일 강한 조건이죠.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다 집어넣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고생을 할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있는 숫자들을 먼저 민감하게 봐야 돼. 여기 13 이거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A13을 끌어내려면은 여기에 있는 요 주변의 숫자들 A13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4 더하기 1이잖아.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럼 얘를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있는 네 번째 항하고 관련된 애를 파야 돼요. 이해돼요? 이걸 찾아내야 이게 3배가 되면서 그 근처 숫자로 간단 말이야. 그 근처 숫자까지 가면 얘네들이 조합이 돼서 다른 항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항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서 12번째 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째 항이 나오면은 거기서 13번째 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3으로 나눠갖고 그 근처 숫자까지를 가야 돼. 그럼 A 여기 30이라고 하는 애도 A10하고 관련된 애를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다 이제 막 써갖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해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는 요런 형태는 수능에 기출문제 이미 있어서 요런 애들을 가지고 거꾸로 숫자를 타고 들어가서 잡아내는 거. 그럼 얘를 찾아내려면은 A의 3 정도를 후벼 파야죠. 아니면은 A의 4 정도에서 A의 12 요 정도 느낌의 애들을 조사를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은 대충 잡았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a의 3n 빼기 1이 일단 양수일 때와 a의 3n 빼기 1이 음수일 때로 얘네들을 분리를 좀 해줘야 돼. 이게 양수가 되면 일단 여기에 있는 애가 뭐 한 번 더 쓸게. 네, a의 3n 더하기 1 빼기 a의 3n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식하고 연립이 돼요. a의 3n 더하기 1이 a의 3n 빼기 1 빼기 a의 3n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두 배를 해주면 3n 더하기 1 자리에다가 얘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두 배의 a 3n 더하기 a 3n 빼기 1 이렇게 되지.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a 3n이 0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여기가 양수가 되면 a의 3n은 0이 되고 a의 3n 더하기 1과 a의 3n 빼기 1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an이 음수가 돼버리면 a의 3n은 3분의 이거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3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는 3분의 1에 a의 3n 빼기 1. 아, 그러면 요 놈의 이제 부호가 엄청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면 이제 그럼 다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어디서부터? a1이 1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항을 가야 되는데 a1이 1이니까 여기다가 어쨌든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게 a2가 결정이 되는데 a2가 결정이 되려면 이놈이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k가 양수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식에다가 이거 지워버렸네. 여기다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A1 그럼 A2가 결정이 되는 것이 여기 K가 돼요. 그 다음부터 얘네들의 숫자들을 찾아내주면 됩니다. 양수가 되면 얘는 0이 돼. 0이 돼. A6 뭐 대충 뭐 A4를 가야지. A4를 집어넣으려면 이거랑 이제 같아지니까 K가 되고 A5가 뭐 대충 이 정도를 하고 아까 A13을 찾아내야 된다면 여기까지만 알려줄게. A13을 찾아내려면 근처 숫자 이거를 이제 3배를 해서 얘가 점핑이 되니까 A3 곱하기 4 더하기 1이었으니까 대충 A4 요 값을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4, 3, 11 요게 되는 거죠. 그럼 A4가 K였으니까 A의 11은 여기서 점핑이 돼서 이것도 K 제곱이 되죠. K 제곱. K가 양수니까 얘가 또 양수면 어떻게 돼? A의 12가 0이 돼요. 양수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13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K 제곱이 돼. 별거 없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요거 아까 뭐야? 30 A30도 찾아.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줘. 그럼 K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오고 거기서 K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 한 번 더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좀 잔인해요. K가 음수가 되면은 약간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잘 써야 돼. K가 음수가 되면 이제 얘가 음수가 됐으니까 이제 이 밑에 식으로 갑니다. 그럼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조건 A13과 A30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방향으로 일단 시도를 해봐. 못 푼 사람도 이건 꼭 풀어봐. 이게 한 3개짜리 문제가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공부를 할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어려운데 20번 맞춘 사람. 와, 잘했습니다. 20번도. 이게 뭐 이름을 붙이자면 이게 또 한 번에 이제 진화를 거듭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요. 사실은 극값 판정이라고 하는 극값을 판정하는 상황의 문제로 여태까지 나왔던 스타일을 더 진화를 시켰어. 이게 x는 0에서 극대다. x는 0에서 극대. 요거를 하려면 g랑 h 모두 극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G'0은 0이고 그 다음에 H'0도 0이고 그 부호 변화가 또 중요하죠. 극대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상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미분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또 경기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차함수 fx를 찾아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G'은 일단 G'x는 fx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되고 H'x는 절대값 fx 빼기 x. 자, 일단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은 여기 f0은 0, 그 다음에 여기도 f0은 0. 어쨌든 f0은 0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부호 변화를 따져줘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절대값 때문에 그냥 일단 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로 나눠봅시다. 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로 나누면 일단 얘부터 들어가면은 fx가 이게 양수에서 음수 쪽을 그리프나 한번 그려볼까? 이쪽 파트에서는 얘가 일단 플러스가 돼야 돼요. 0 근방에 대해서 0에서 조금 작은 부분은 요놈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놈은 어쨌든 이제 뭐 양수긴 한, 그러니까 얘를 음수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기준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x가 될 테니까 요거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fx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면은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가 x보다 커야 돼요.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좀 작은 범위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만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양수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양수 부분에서는 이제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fx가 x보다 작게. 이거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나와서 이렇게 돼요. x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아래쪽이 되겠지. 일단 이 아래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값을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겠네. x랑 마이너스 x 사이에. 그럼 x랑 마이너스 x 사이면 요놈이랑 요놈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fx가 그려지는 범위가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fx를 여기다가 이차함수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요점 당연히 지나갈 거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돼? 0에서의 기울기도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볼록선까지도 여기에 결정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는 안 되잖아. 아무리 뚫고 지나가도 안 되고.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일단 0이란 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까지 반영을 하면 이렇게 그냥 바로 fx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G0 더하기 1이 H0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식 정리야.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은 1에서 거꾸로 가네. ft 빼기 절대값 t dt 더하기 1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h다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0이고 절대값 ft 빼기 t d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놈은 먼저 빼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뒤집어 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0에서 1까지를 바꾸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랍니다. 그럼 0에서 1 범위 안에서는 t는 양수니까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벗겨줘도 되고, 여기 t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t 잠깐만 t랑 마이너스 t면은 이 값이 같은 거죠. t라고 하는 애가 0에서 1까지 이만큼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놈이 같으니까 요놈은 그냥 없애버려도 돼.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이어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0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0 구간 대충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 구간에서는 여기가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쨌든 양수 부분이야. 이것도 절대값을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은 이쪽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1에서 0이랑 ft랑 이쪽도 넘어오면은 0에서 1까지 ft가 되니까 이 구간을 합칠 수가 있잖아. 이렇게 ft dt.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지막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게 대칭 구간이니까 이놈은 소거해서 a 값을 깔끔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극값 판정 문제로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 뭐 극값 판정에 대한 이제 부분은 연습을 좀 했지만 어쨌든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A, B, C, D가 외접원의 중심, A, B, C 외접원의 중심이고, 자, 뭐 길이 요소들을 뭐 쓰면 A, B는 4루트 2, 그 다음에 B, C가 2루트 5, 그 다음에 A, B, C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타,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됐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뭘 구하는 거야? 삼각형 ACP, 삼각형 ACP의 이놈의 최대가 P가 이제 위에서 돌아가고, 여기 뭐 이런 건 뭐 이름이 없네. 자, 뭐 일단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선분 AD가 지름이야. 이 지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뭐 이게 나왔으니까 뭐 AC 길이는 주어진 거지. AC 길이를 구하는 것까지는 생략합시다. 여기 길이가 6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각형 AC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최대로 가려면 뭐 높이를 최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뭐 이런 거 뭐 많이 했던 거잖아. 여기에서 어쨌든 높이를 최대로 하려면은 수직 이등분,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되면 돼요. 수직 이등분은 어쨌든 수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도 구해야 되고 이 높이도 구해야 되고 삼각형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뭐 이제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보이면은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안 보이면 되게 답답하고, 보조선을 이렇게 슬쩍 그으면은 여기도 수직이 되죠. 수직. 왜냐면은 지름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그럼 요놈이 이제 수직 이등분이 돼. 왜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서 원의 중심에 이제 큰 원의 현이 되니까 이게 6이라서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도 3이 됩니다. 그렇죠? 반반 이렇게 돼. 그러면 요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D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요거를 구해야 뭐 이제 뭐 이런 길이들을 따고 들어갈 텐데, AD의 길이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하면 되죠. 사인 세타분의 AC라고 하는 게 이 R을 이용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10 뭐 이렇게 나와요. 10.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뭐 여기가 이제 작은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가 루트 10이 될 거고, 지름이 루트 10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여기 이게 루트 10이니까 여기 2분의 루트 10이 있죠. 한번 하면.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루트 10이면 여기가 3이라서 그 길이가 1이 될 거고, 요것도 또 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이 된 거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 높이가 이거 더하기 이게 될 거고 윗변은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뭐 쓸 게 이제 코사인 제곱식 한 번, 그다음 사인 법칙 한 번, 뭐 그로 끝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문제에 비하면은 유형은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22번. 네, 요거는 힌트만 줄게. 힌트만 줄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세요. 되게 어려워. 여전히 또 극한에 대한 얘기고 한번 봅시다. x가 t로 가요. 그럼 x 빼기 t 분의 f의 x 빼기 f 프라임 k. 하여튼 뭐 자, 극한이 나오면 기본기는 꼴과 값에 대해 집중한다. 꼴은 0분의 0. 그렇지? 0분의 0. 그러면 f의 또 근에 대한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t를 집어넣으면 ft 빼기 f 프라임 k. 그러니까 일단 0이 돼야 돼. 그렇지? 그다음 값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16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f가 3차 함수고 여기 속에 들어간 f 프라임 k 뭐 이거 들어가봐야 숫자고 x 빼기 이 형태가 들어가봐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뭐 이런 데다 로피탈 정리 써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 또 조작을 해갖고 미분계수의 모양으로 끌어내려면 되게 귀찮거든. 그 로피탈 정리를 하시면 분모는 1이 되고 위에 있는 거 미분하면 f 프라임에 여기 x 빼기 f 프라임 k가 되고 여기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미분해봐야 1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16이야. 얘가 16. 그래서 꼴과 값에 대해서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다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된 건 근이야. 그 근에서의 기울기가 16이에요. 이렇게 쉽게 봐, 쉽게. 근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요 실수 t 이렇게 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g, t 이렇게 돼 있고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 개수가 일단 이렇게 되는 애가 존재한대. 2개 이상이 되는 t가 존재한답니다. 이 개수가. 자, 그 다음에 함수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의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다. 불연속. 이거 대한 불연속. 자, 그럼 어쨌든 뭐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동시에. 자, 그럼 f의 근을 생각을 할 때 당연히 f의 근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 어쨌든 잘 찍어야 돼. 어떻게 찍을래 했을 때 그 근에서 기울기가 16이 되는 게 이게 한 개만 존재하지는 않을 거야. 조금 더 많이 존재할 거예요. 하나만 존재하면 별 의미가 없고 뭐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3차 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어. 기울기가 16이 되는 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변곡점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랑 여기가 대칭성을 갖게 되거든. 근데 그게 근이 나와야 돼.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잡고 갑니다. 이렇게 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뭐 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여기서 기울기와 여기서 기울기가 근에서 기울기가 16이 나온다 라고 하고 얘네를 치환을 해요. 자, 치환을 할 건데 자, 그럼 t 빼기 f 프라임 k라고 하는 애가 알파, t 빼기 f 프라임 k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감마. 근데 이걸 풀어낼 거야. 이걸 풀어내기 전에 이 16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16. 요 식 만들어내는 거는 어쨌든 여기가 기울기 같기 때문에 간격이 같을 거고 f, 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창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2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에다가 여기에 f 프라임 알파를 집어넣은 애가 16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16이 나오려면은 이제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써. 여기에다가 요 길이 L이라고 하면은 여기 기울기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최고창 2 곱하기 L 곱하기 2L 이런 거 그냥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안 되면 그냥 미분해서 알파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 간격이 이제 2가 나옵니다. 간격이 2가 나와서 이렇게 간격이 근데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이제 특정을 해서 식을 만들어줘야 돼.
이 16이라는 값을 가지고 얘네 근의 간격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F'K라고 하는 애가 T 빼기 알파, T 빼기 알파랑 T 빼기 베타. 지금 이제 T 값이 움직이는 거야.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여요. 자, 그럼 요놈의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막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희들 헷갈리는데 뭐 T도 있고 K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 T도 있고 막 이거를 이렇게 한 거야.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딱 만나는 그때의 값을 K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2차 함수를 그려서 T 빼기 알파랑 T 빼기 감마 요거 간격이 4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요만큼의 간격이 4만큼 차이가 나는 거랑 요 2차 함수랑 만나는 그 점의 개수, 그 K의 개수. 얘네들을 이제 이동시킬 건데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당연히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개수 변화가 한 번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딱 올라가면서 개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T 빼기 알파, T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또 개수 변화가 한 번 더 생길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수 변화가 생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간격이. 됐죠? 자, 근데 16을 만든 애가 어쨌든 알파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6이 되는 애가 여기가 알파.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까? 뭐 이 정도 이제 이용을 해갖고 이제 그 불연속이 되는. 근데 뭐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있잖아. 걔의 합이 마이너스 6.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정리만 할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그래봐야 또 뻔한 게 이 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울기 값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제 나와 있는 것들 기울기 값이 여기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이제 넓이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함수 값의 차이 이런 애들에 대한 정보가 다항 함수에서는 이제 여기 x에 대한 좌표 이걸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정보를 이렇게 살짝 숨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근의 개수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은 뭐 그 전에도 이제 합성함수 문제에서도 좀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를 일단 설명을 할게요. 집에 가서 조금만 더 해봐. 요거는 문제가 너무 괜찮은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선택 과목 학생은 가도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고민인데 자, 일단 27번 맞춘 사람 여기 또 이제 적네. 27번은 그냥 빠르게만 자, 식이 라지 fx라고 하는 애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x의 ftdt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라지 fx 얘를 구하래요. 이거는 이제 바로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쯤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적분한 걸 또 적분하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1이라고 하는 애를 생성을 한다 그랬어. 그냥 뭐 바로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발견이라서 수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나도 몰랐던 건데 어쨌든 얘를 이제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부분 적분을 가정합니다.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라지 F3가 라지 F-3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의 fx xfx에 대해서도 얘랑 얘가 필요해. 요거는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하필 또 했는데 또 하필 수업 안 하고 대충 넘어간 게 나와갖고 이렇게 봅시다. 우함수 fx가 f의 마이너스 이게 상식이라서 따로 얘기는 안 해서 자 1과 3이 있어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dx랑 같은 거.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게 같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fx dx 우함수 이렇게 되지. 기함수도 머릿속에 살짝 그려보세요. 1과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적 1에서 3까지 여기 우함수 f에서는 기함수야 요 놈이랑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fx를 적분하라. 요 관계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지. 어쨌든 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27번에 있는 거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8번도 이게 너무 어려워갖고, 자 일단 함수, 지수함수가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걸 이건 어렵진 않을 테고 2의 x 더하기 a 빼기 3이라는 fx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gx라고 하는 애는 이 fx가 이제 1보다, 절대값이 f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로 다 분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 나와 있는 걸로 가면은 fx가 마이너스 1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1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fx가 1보다 큰 걸로 얘를 gx를 분리를 합니다. 이걸 해서 다 찾아내는 거는 생략할게. b에 2분의 b 빼기 4에 2분의 b 더하기 2에 3 fx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분리한 gx라고 하는 데가 k에서만 불연속해.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그 포인트는 두 군데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데랑 1이 되는 데,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불연속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불연속이 될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서만 불연속이 돼야 된대. 자 그래서 답이 아닌 거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이게 두 개로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요 값을 이제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방정식 풀면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1이 되는 거는 2 빼기 a가 돼. 그러니까 x좌표로는 요 놈이 이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빼기 a랑 2 빼기 a를 기준으로 해갖고 gx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된 애는 요 범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3fx 빼기 1이고, 여기에 이제 점근성까지 적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9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돼. 경계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요. 요렇게 와. 여기서 빵꾸. 이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불연속을 만들 거냐 여기서 불연속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fx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돼. 이거보다 넘어가는 상황이 돼요. 이 위쪽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중간이 이제 문제인데, 중간을 만약에 얘를 이제 여기에서 작은 애를 이렇게 b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잖아. 이렇게 b, 이게 b야. 이것도 찾아내면은 별거 없어요. 이게 여기에 여기가 1이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2가 돼. 그러니까 여기 b로 연결을 해서 여기 점까지도 1이 됐을 때 b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지,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채워지고, 여기가 빈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렇죠? b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gx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이어준 거야.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어쨌든 x좌표가 이렇게 불연속이 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b를 이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b로.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형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답은 아니거든. 이제 왜 답이 아니냐면은,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두 번째 거를. 자, k에서만 불연속이라 그랬어. 가조건에서 이게 k가 됩니다. 이게 k가 돼요. k에서만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조건이 리미트 x가 k의 왼쪽에서 오는 gx가 gt 빼기 3k인 t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뭐 해석이 좀 힘든데, 자 요 놈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4야. 그럼 다시 g t라고 하는 애가 3k 빼기 4. 자 k가 여기 위에서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가 자연수니까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1, 2, 5, 점점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특정한 t에서 값이 없어야 된대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도 여기 있고 5도 있고 전부 다 있어. 이 값이 다 대응이 돼. t 값이. 그래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t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제 계량이 탈락이고 문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 두 번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하여튼 좋은 문제니까 이 정도는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이거 그래도 좀 있네. 나는 오히려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풀라는 거지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냥 해봤는데 이게 되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하여튼 뭐 이게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자, 이거 y는 3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여기가 a 만나는 점이 여기 A1이라고 할게요. 여기 A2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래서 A, B 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죠. 이 길이를 구하래.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좌표를 따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 주기성 이런 것들은 보일 거고 그래서 A 여기 A1이라고 하는 애부터 좌표를 잡아요. 이렇게 그럼 A2는 당연히 A2는 이 주기성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되지 4. 그럼 요만큼 길이가 4가 되고 알파 더하기 3,3.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또 몰라. B를 이제 베타로 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알 수가 없어갖고 일단 A1 B의 제곱 그 다음에 A2 B의 제곱을 그냥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베타 빼기 알파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차이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게 구해질 수 있을까? 이 높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요 길이 뭐 이게 도형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뭔가 안 나와갖고 그래서 이게 뭐 약간 특수한 형태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X좌표들은 다 다뤘는데 Y좌표 이거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탄젠트 4분의 파이 알파 그럼 요놈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베타니까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베타 빼기 알파를 만들어내려면 탄젠트 덧셈 공식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 알파 빼기 4분의 파이 베타를 이렇게 시전을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y 값들이 이게 아니지. 요거죠, 요렇게 베타를 집어넣어.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는 오히려 이게 좀 버벅댔어. 자, 그 다음에 하나 30번도 아마 거의 손을 못 댔을 텐데 여기도 힌트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 이제 6평 혹은 9평 때 이제 또 경험하게 될 거지만 시간이 있었으면 과연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이제 그 선이 되게 중요해. 그럼 시간이 있으면 내가 풀 수 있는데 그럼 뭐 문제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 그럼 시간을 이제 줄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이런 문제를 더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더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연습만 해야 돼. 그때는 집에 갔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해봤더니 문제가 풀리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30번 문제는 다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시간 단축이 1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야 돼. 자,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k인 4차 함수 fx래요. 최고창의 개수가 k. 자, 어쨌든 양수 a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미분 가능이니까 gx에 대해서 우리 미분 가능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미분 계수. 요거 두 개 뭐 기본 따지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 f에다가 0을 집어넣고 밑에다가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f0은 0이네. 자, 이거 4차 함수 근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f'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잖아. 그 0에서 기울기가 a네. 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대충 4차 함수의 느낌은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가고 이렇게 a가 되는 4차 함수가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역함수가 h가 있대. 그러면은 g의 역함수 hx가 존재한다면은 계속 뭐 증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로그 함수는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될 거고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4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대충 4차 함수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이런 정도로 증가만 하는 함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라지fx라고 하는 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만 이제 해석하는 거를 가볼게요. 이게 괜히 막 위협적으로 식이 보이지만 되게 쉬운 식이야. 왜냐면 우리는 gx를 적분할 수가 있어. 왜? 증가만 하는 거니까. 자, gx를 적분을 하면 요 라지 gx라고 할게요. 라지 gx 적분하면 여기에서만 기울기 0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라지 gx야. 요거 증가만 하는 여기 gx를 적분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x축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자, 요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hx가 이제 역함수고 이게 x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가조건에서 x의 라지 fx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양수부터 해볼게. x가 양수면은 이게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라지 fx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양수 쪽에서는 여기서 얘를 적분을 해요. 그럼 자동적으로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증가함수에서 보니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라지 g로 보면 라지 g의 x 빼기 라지 g의 hx 이렇게 봐서 얘가 음수가 되는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나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나 이거 두 가지 다 일단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라지 gx가 x가 양수 범위에서 이렇게 증가인데 어떻게 돼야 돼? x랑 hx랑 이게 크려면은 hx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증가함수에서 이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게 음수가 뜨려면은 이게 밑끝 아래끝인데 h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근한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근데 hx는 gx의 역함수예요. 그럼 x가 기준인데 양수 쪽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게. hx는 이제 여기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양수 쪽에서 이렇게. 이 음수 쪽도 조사를 하면은 똑같이 나와요. 이게 양수 음수 다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hx가 이 위쪽에 있으면 gx는 어떻게 돼? y는 x 대칭이니까 gx는 이 아래 영역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서 y는 x를 이렇게 딱 그려서 이렇게 되는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나조건에서 f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남는데, 와, 이게 0이 남았대요. 이것도 같은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같아질 수가 있지?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고 거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루트 3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역함수를 정적분 뭐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해볼까?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루트 3 집어넣고 마이너스 2루트 3을 집어넣는데 얘랑 얘가 다르잖아? 얘 숫자가 다르면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증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게 뭐 뒤집히든 이렇게 되든 양수 아니면 음수가 나오는데 이게 하필 0이 나왔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x랑 hx 이거의 근이 2루트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h의 근이면서 동시에 g의 근도 돼야 되지. x랑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4차 함수가 여기서 딱 또 접해야 돼요. x랑.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끝났으면은 아주 깔끔한 문제인데 여기서 또 이어져 문제가. 더 이어져. 이게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4차 함수를 세팅을 해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별로 이걸 막아줘야 되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최대 최소로 또 연결이 돼요. 문제는 잘 만들어 놨는데 너무 과하게 만들어 놨고 하여튼 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근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이 부등식에 대한 해석, 여기 정적분에 대한 요 gx 스몰 gx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 라지 gx에서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 요건 이제 수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수투 문제에서도 또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